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챕터이죠. 이 10장, 자본 비용의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이익률, 즉 그 ROE하고 ROIC 실적을 평가하는 비교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가치 평가와 이 주주 지분 가치를 평가할 때 필요한 이 투입 요소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현금 할인 모형 또는 초과이익 모형, EVA 모형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필요한데, 자, 본장에서는 기업의 자본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1절에 오시면 이제 기업의 자본 비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을 제공한 이 투자자들이 이 투자 위험에 대응해서 기대하는 필요 수익률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자본 비용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같은 개념이고, 자,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이 표현만 다를 뿐이죠, 그죠? 자, 기업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또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이 기업 전체의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대한 이 자본 비용을 투입된 각 자본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평균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1을 보시면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WACC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 구조에 따라 이 타인 자본 비용과 이 자기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본 구성 비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에 기초한 투자 수익률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 구성 비율도 이 시장 가치에 의해서 추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 이 타인 자본의 경우에는 이자율의 변동이 크지 않고 이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장부 가치를 이 부채의 시장 가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또한 이 현재 실무에서는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를 사용해서 또 자본 구성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 애널리스트들은 연초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사용해서 이 자본 구성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흔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차는 존재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장부 가치 개념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 상황에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본 구성 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만일 시가총액에 의한 연초의 자본 구성 비율이 최근 수년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자, 그러면 이 자본 구성 비율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 산정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는 이 만일 그러한 연초의 자본 구성 비율이 동일 업종의 평균 수준에 접근해가는 추세에 있다면 이 동일 업종의 평균을 자, 분석 대상 기업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위와 같은 경우들이 아니면 현재 시점 또는 연초의 자본 구성 비율에 대해서 분석자가 자, 일정한 가정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부가치 개념으로 자본 구성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3에 오시면 이 타인 자본 비용의 추정인데, 자, 타인 자본 비용은 자, 타인 자본을 구성하는 이 부채 항목들, 그죠? 부채 항목들에 대한 이 평균적인 자본 비용으로서 세후 기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 세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채 항목 J에 대한 이 시장 이자율에다가 자, 1-t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부채 항목 J에 대한 이 이자율은 이 과거의 이자율이 아닌 평가 시점 현재의 시장 이자율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채가 아닌 부채에 대해서는 이 당해 부채를 조달한 후에 자, 이자율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당해 부채를 조달할 당시의 차입 이자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4에는 이 자기자본 비용의 추정 방식이 있습니다. 자, 1.4는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추정할 때 이 타인 자본 비용의 추정보다는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고, 자, 자기자본 비용의 추정 방법은 이제 오랫동안, 재무학에서 이제 연구돼 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재무학에서 이제 이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자, 이론적인 모형으로,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즉, CAPM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모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APM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이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이 CAPM을 이용해서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0-3을 보시면 이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하나 있는데, 자, 왼쪽에는 이제 자기자본 비용이고요. 이 식을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자기자본 비용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다가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가산해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험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할 경우의 수익률, 즉 위험이 전혀 없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처럼 이 투자 위험이 있는 이 모든 투자 대상들의 자,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자, 당해 주식의 수익률과 이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공분산을 자,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눈 것으로서 자, 베타가 1이 되면 시장의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갖는 주식에 이제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타가 1보다 크면 이 시장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자,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는 주식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자, 시장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은 위험도를 갖고 있는 주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 이제 CAPM이 널리 이제 사용되기 전에는 이제 배당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자기자본 비용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고들의 성장 모형인데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키면 자, 이렇게 왼쪽에 자기자본 비용 이걸 관련된 이 공식이 하나 나오죠, 그죠? 이 공식에 적절한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자, 자기자본 비용을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리고 예전에 우리 가치평가 챕터에 가서 그런 얘기 잠깐 한 적 있잖아요, 그죠? 뭐 초과이익이 무한히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용을 1 나누기 퍼로 계산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2절에 오시면 이제 CAPM에 의한 이 자기자본 비용을 실제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각각의 이제 항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먼저 베타인데 이 주식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베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10-4의 회귀 모형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이제 이 10-4에서 이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자, 이 분석 대상 주식의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변수입니다. 자, 이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 시장 수익률이 이제 되는 것이고, 자, 여러 기관의 수익률 자료가 있다면, 자, 이를 이용해서 위에 10-4의 회귀 모형을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 이 베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귀 계수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베타가 이제 이 주식의 베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주식시장 수익률, 즉, 이 RMT인데, 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구성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된다고 합니다. 자, 상장 종목이 이제 아주 많게 되면, 잘 분산된 이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합리적인 대용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제 국내외 학계에서는, 주식시장 수익률을 사용해서 이 베타를 추정하는 것이 이제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베타를 추정할 때는 주식시장 수익률의 측정,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의 측정 간격, 그다음에 추정 기간의 선정에 대한 이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